안녕하세요. 솔로몬 건설 분쟁연구소의 신영기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설계도 중 계약 해지 시 기선고 감정에 대한 팩트체크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번 내용을 들으시면 민간 건축 설계 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에 법령 삭제 후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 개정된 법령 설명과 공동주택 설계도 중 계약 해지 시 기선고 감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 감정인이 적용하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대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편에서는 실제 적용한 현장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축공사 설계 용역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이 2002년도 10월 달에 개정되어 2009년 3월 27일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 사용하다가 이후 민간건축 기준은 삭제되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건축사법 제19조 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법 제19조의 3, 제1항 각 호의자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며 민간 건축 설계는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은 제6조 설계 업무는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5조 제1호의 기획 업무란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 조사, 설계 지침 등 건축 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 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규정에 의한 기획 업무의 대가는 별표 1의 기획 업무 내용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 대가의 3% 내지 8% 내에서 별도로 산정합니다. 별표 1 기획 업무란 대가의 구분이 3%, 5%, 8%를 적용하는데 1%를 적용할 경우에는 규모 검토로서 법규 검토, 계략 배치도, 대지 종횡 단면도, 계략 평면도, 계략 단면도,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3%를 적용하며 5%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지 및 주변 현황의 교통 수목, 시각 분석, 기후 분석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 조사로서 면적, 행태 조사 등이 있으며 기존 시설물 분석으로 설계도서, 설비 용량, 용역 대상 및 범위 계약 조건, 설계 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에 대한 설계 지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8%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며 공사 관련 예산서 작성, 심의 허가 등 설계 공정 및 기타 공정, 또 기존 유사 건물에 대한 규모, 층수, 용도 비교, 마감재, 시설 비교, 공사비 비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기획 업무는 설계 업무 타절 시 계획 설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기획 업무를 반영할 수 있지만 중간 설계 및 실시 설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기획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조 제1호 남목 설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설계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 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 2에 따릅니다. 계획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 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 등을 기본적인 시스템이 검토된 계약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중간 설계는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실시 설계라 함은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 관리 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제5조 제1호 다목의 사후 설계 관리 업무란 건축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 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 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 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 제1호 남목의 건축 설계 업무를 일괄하여 위탁하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각 단계별 업무 비율은 건축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만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 비율을 계획 일괄 수행할 경우에는 계획 설계 20, 중간 30, 실시 50, 합계 100입니다. 분리 수행 시는 25, 35, 50, 110이며 두 번째,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 시행 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 숙박시설, 병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 비율은 일괄 수행할 경우에는 계획 25, 중간 30, 실시 45%, 합계 100을 적용하며 건축주 요구에 의한 분리 수행 시 업무 비율은 30, 35, 45, 110입니다. 최근에는 이 110이 12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건축주의 계약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건축주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으로 볼 수 있어 110% 내지 120%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 용역의 대가 기준은 앞에서와 같이 계획 설계 30, 중간 설계 35, 실시 설계 45, 합계 110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시방서하고 계산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계 도서 구성 요소가 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등이 있으나 민간 건축공사에서는 내역서 등을 거의 작성을 하지 않는 관계로 제외합니다. 그러나 관공사에서는 내역서를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역서를 안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현장에서는 도면을 계획 설계 30, 중간 35, 실시 45, 110으로 했으나 시방서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100%, 계산서는 중간 30, 실시 70%로 적용을 했으며 계획 설계 단계에서 도면만 작성하는 관계로 건축 마감 55, 구조 10, 기계 설비 15, 전기 설비 15, 조경 5%, 합계 100%로 적용하였습니다. 중간 설계 단계에서는 도면을 90, 계산서를 10%로 적용하였으며 건축 50%, 구조 10, 기계 15, 전기 15, 토목 5, 조경 5 적용하여 100% 적용하였으며 계산서는 10%를 상한선으로 해서 건축 마감을 10, 구조 30, 기계 25, 전기 25, 토목 10을 적용하여 100%를 적용합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도면을 70, 시방서 15, 계산서 15를 적용하며 건축 마감 50, 구조 10, 조경 5%를 적용하며 시방서에서는 건축 마감을 50%,
조경을 5% 적용합니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건축 마감은 10%, 전기 설비 25%, 토목 10%, 합계 100%를 적용합니다. 내역서인 경우에도 계산서와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1종 단순 건물은 가설 건축물,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종 보통은 공작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자동차, 동물 분뇨, 관광 휴게시설 등이 해당이 되며 3종 복잡은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의료, 교육, 운동,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과 공공용 시설, 묘지, 관광 휴게시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당 현장에 적용하는 감정의 개요는 건축주인 피고와 설계자인 A 건축사 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설계 용역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 계약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연 업무 및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업무에 관한 설계 용역비를 2015년 5월 사업 승인 도면 작성 중 피고가 토지를 C개발에 매각하면서 설계 용역 업무가 중단되어 용역 업무 중단 시점까지 기간에 원고의 완성 정도를 반영한 설계 용역비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2011년도 11월 달에 건축 설계 계약을 64,000평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2월 달에 사업계획서로서 1단지는 835세대, 2단지는 803세대, 1638세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년도 5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 고시가 났으며 1587세대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성이 좀 불투명해지자 건축물의 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 A건축 용역계약서안이 작성이 되었으며 2015년도 6월 달에 피고가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C건축사 설계사무소와 용역계약을 2015년도에 하였습니다. 일정별 도서 목록으로 보면은 2011년도 11월 달에 설계 용역 계약 체결이 되었으며 사업자 협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12월 달에는 사업지 인근 시세 및 경기도 분양 현황 자료 등을 작성하였으며 주민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2년도 1월 달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였고 7월 달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치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8월 달서부터 2013년도 6월 달까지 잠시 보류가 되었다가 2013년도 7월 달에 재개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12월 달에는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1월 달에는 도시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2월 달에 경기도 도시계획 재심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5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 고시로 인해 사업자 협의를 하였고 세대 규모 재검토를 하였으며 사업자의 사정으로 2014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1월 달에 분리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획 변경 요청이 되었으며 4월 달에는 사업 승인 도면을 일부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5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자료 발송 약 7일 후 계약 파기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설계 도서 작성하는 동안에 실제 인원이 투입된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여기에 적용을 했냐면은 사업 승인 도면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설계 변경이 되면서 실제 인원이 투입된 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는 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하였고 사업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9명, 특급 18명, 중급 9명, 초급 5명이 투입이 되었으며
12월 달에는 사업자 협의, 군 관리 계획 위반 주민 제안서 작성, 또 사업자 협의를 하면서 인근 시세 및 경기도 분양 현황 자료 등을 작성을 하는데 인원이 건축사 6명, 특급 14, 중급 16, 초급 14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2, 13년도 계속 인원이 투입되었고 14년도에는 2월달 경기도 도시계획 재심의 하는데 특급 2명, 중급 4명, 초급 4명이 들어갔고 6월달에는 사업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개요 사업 승인을 위한 평형별 세대 규모 변경 검토하고 사업 승인 추진 계획 및 규모 검토하는데 건축사 5명, 특급 8명, 중급 3명, 초급 3명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전체적으로는 건축사 21명, 특급 58명, 중급 58명, 초급 57명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는 건축사 15명, 특급 32명, 중급 25명, 초급 19명이 투입이 되었고 12년도하고 13년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설계 도중 계약 해지 시 기성국 감정에 관한 사항으로 팩트체크 첫 번째 시간으로는 대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010-3003-3190이나 다음 카페에서 야후원칙 또는 솔로몬 건설 분쟁 연구소에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